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신문 브리핑입니다. 오늘자 국민일보 경제명기사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회사 측의 성과급 제안을 거부하고 교섭 중단을 선언하며 5월 총파업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업계 최고 수준의 성과급 지급률을 보장하는 특별 포상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상한 폐지 제도를 고수했습니다. 삼성 측은 메모리 사업부의 경쟁사 이상의 지급률을 제한하며 노조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전향적인 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영업이익 10%의 성과금 배분 제도화를 요구하며 파업 불참 사업부에 대한 차별 대우까지 예고했습니다. 중동전쟁 위기 속에서 노사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삼성전자의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자 동아일보 정치명 기사입니다. 정부가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를 반영하여 2027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하고 미래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90조 원 규모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자원을 인공지능과 지방주도 성장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인 8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가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위해 재량 지출 등을 과감히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혈세를 양극화 개선과 국민 안전 등 4대 핵심 분야에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자 경향신문 사회면 기사입니다. 40도에 가까운 고열 속에서 근무하다 숨진 20대 유치원 교사가 의식불명에 빠지기 전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공개한 고인의 메시지에는 업무 강박과 자유롭지 못한 조퇴 시스템 속에 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고인은 40도의 고열에도 인수인계를 이유로 제때 퇴근하지 못하고 병마와 싸워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은 병가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유치원 교사들의 가혹한 현실을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전교조는 병가 사용 의무화와 대체 인력체계 구축 등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브리핑의 김민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날씨입니다. 미추홀구 날씨는 최고 기온이 18도, 최저 기온이 9도이며 오전에는 새벽에 내린 비로 인해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행히 오후에는 점차 맑아져 다시 깨끗한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니 가벼운 겉옷을 챙겨 다니시길 바랍니다. 한편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으로 장기간 외출을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인류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부터 하늘에 먼저 자리 잡은 반짝이는 별들. 옛날 사람들은 그 별을 보며 길을 찾고 방향을 정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현재, 별들은 더 이상 길 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하루를 안내해주는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별자리가 우리를 안내할지 함께 따라가 볼까요?
오늘 함께 살펴볼 별자리는 사자자리입니다. 고대 바빌로니아 황도대의 5번째 자리인 사자자리의 기원은 저 먼 그리스 신화까지 거슬러 올라가 제우스와 알크메나 사이에서 태어난 헤라클레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의 아내 헤라의 미움을 받아 12가지의 모험을 해야 했어요. 그중 첫 번째가 네메아 골짜기의 사자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네메아 골짜기에 살던 네메아 사자는 인근 마을과 멀리는 미케네 지방에까지 출몰하여 사람과 가축을 죽이기까지 했죠. 네메아 사자의 부모 형제는 모두 끔찍한 괴물들이었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눈에서 번갯불과 불꽃을 내뿜는 100개의 용머리와 거대한 뱀 하반신을 가진 괴물 티폰. 어머니는 여성의 상반신과 뱀의 하반신을 가진 에키드나이며 키마이라, 히드라, 케르베로스 같은 그리스 신화 유명한 괴수들이 그의 형제였습니다. 헤라클레스의 12가지 과업 중 첫 번째가 네메아 사자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와 네메아 사자의 운명, 노래 한 곡 듣고 함께 살펴보아요. 지금 듣고 계신 곡은 블락비의 베리굿입니다. 헤라클레스는 네메아 사자를 찾아가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네메아 사자는 공격을 받을 때마다 입구가 2개인 동굴로 이리저리 도망쳐버렸고 그의 가죽은 어떤 칼, 화살, 창으로도 뚫리지 않아 도우미 처치를 할 수가 없었죠. 이에 헤라클레스는 동굴 입구 하나를 바위로 막고 자신의 올리브나무 몽둥이로 사자머리를 세게 가격한 후 목을 졸라 죽였어요. 사자를 죽인 후 가죽을 벗기려 했지만 어떤 도구로도 도저히 찢을 수가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사자 발톱을 사용해 겨우 벗겨 갑옷으로 입고 다녔다고 해요. 헤라클레스는 어떠한 무기로도 뚫을 수 없는 가죽을 얻은 셈이죠. 그 후로 네메아 지방 사람들은 사자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헤라클레스의 용맹을 기리기 위해 사자를 하늘의 별자리로 만든 것이 오늘날 전해져 내려오는 사자자리의 기원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별자리는 신화 속 이야기를 넘어 사람들의 소망을 담은 행운의 상징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사자자리는 어떤 행운을 상징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사자자리는 태양의 지배를 받아 자신감이 넘치고 화려하며 강한 리더십과 창의적인 열정을 가진 별자리입니다. 대담하고 솔직한 성격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주인공 되는 것을 즐기며 경쟁심이 강하고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이 특징이죠. 또 사자자리의 행운의 보석은 태양의 에너지를 상징하는 루비와 사도닉스인데요. 보석의 왕으로도 불리는 루비는 사자자리의 자신감과 열정을 북돋아주고 부와 명예를 가져다준다고 믿어집니다. 다음으로 사도닉스는 사자자리의 수호성인 태양의 기운을 받아 안정감을 주고 보호하는 힘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석들을 반지나 목걸이와 같은 아이템들로 꾸미고 다니며 사자자리 특유의 활력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 사자자리 분들은 하나씩 몸에 지니고 다니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레드벨벳의 빨간맛입니다. 찾아봐 baby 안돼 내 맘은 더 커져가는데
2026년은 스스로 주도권을 잡는 사람에게 기회가 열린다는 메시지를 품고 있어요. 당당함과 주도성, 창조적인 에너지를 상징하는 사자자리와도 찰떡인 해인 것이죠. 2026년의 변화가 흘러가는 물결이라면 사자자리는 그 물결 위에서 흐름을 타기보다는 파도를 일으키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일, 생각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던 계획들을 현실로 끌어내시어 대범하게 움직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자자리를 위한 작은 행운의 힌트. 평소라면 그대로 지나쳤을 작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 서는 만큼 운도 크게 열린다고 하니 새로운 환경이나 처음 보는 사람들일지라도 피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관대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개인의 리듬을 유지하며 행운의 방향으로 안내해 줄지도 몰라요. 신화 속 이야기를 넘어 인류의 상징이 된 별자리. 오늘은 사자자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자자리는 봄철의 남쪽 초저녁 하늘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요. 모두 밝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어 맨눈으로도 찾기 쉬운 편입니다. 밤이 찾아오면 오늘 라디오를 떠올려 잠시 하늘 한번 올려다보시는 건 어떨까요? 밝게 빛나는 사자자리가 여러분을 반겨줄지도 몰라요. 매주 화요일 아침 별자리와 관련된 새롭고 또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 길을 안내할 별자리도 기대해주세요. 오늘 방송은 소녀시대의 라이언하트 들려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가은, 보도의 김세은, 기술의 최서연, 진행의 김민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